살이 빠집니다.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로 갖는 게 좋을까요? 더 먹게 돼요. 공복 운동 근손실 안 왔나요? 이 상황에서 근손실이 오는 거예요. 바로 식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대체 몇 칼로리를 먹어야 해요?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운동의 소중함, 절실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진스핀입니다. 이제 날이 점점 풀리고 있어요. 요즘 4월만 돼도 기온이 확 올라가서 5월 되면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그럼 뭐다? 다이어트 시즌이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kg를 뺄 수 있었던 통통해서 마른 탄탄으로 살 빠지는 다이어트 습관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습관을 하루 루틴으로 만들어서 매일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살이 너무 빠져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공복 시간 갖기입니다. 이 공복 시간이 진짜 필요한 게 우리 저녁 먹고 약간 입심심해서 후식이나 야식을 먹어요. 그리고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에 또 빵이랑 커피 같은 거 마시고 출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금방 점심시간이 돌아와요. 그럼 점심을 또 먹겠죠. 점심 먹고 일하다가 보면 또 당이 딸려. 그러면 또 간식을 먹게 돼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저녁 시간이 돌아왔어. 그럼 또 저녁을 먹어. 그리고 또 야식을 먹어. 그리고 또 자. 이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이렇게 계속 먹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먹은 음식 칼로리를 소비하기도 전에 계속 음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먹고 털어내고 해야 하는데 몸이 비워질 시간을 안 주고 계속 음식이 들어오니까 쌓여서 잉여 탄수화물이 되고 결국 그것이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음식으로부터 완전히 비워지는 시간, 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공복 상태를 갖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쓰는 방식을 포도당, 즉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쓸 때 구하기 쉽고 분해하기 빠른 순서대로 에너지를 쓰게 되기 때문인데요. 즉 탄수화물, 포도당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지방,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소비한 뒤 지방까지 소비할 수 있어 체지방을 빠르게 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지방 축적을 막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으며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어서 근손실을 방지하고 체지방 연소 속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로 갖는 게 좋을까요? 많이 알려진 시간은 16시간인데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12시간부터 해보시고 그 다음 14시간,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면 16시간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16시간을 갖게 되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강박을 갖게 되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점차 시간을 늘려서 진행해 보시고요. 16시간 이상 장기 공복을 갖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오랫동안 안 먹었다는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더 먹게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올라와요. 제가 20시간까지 해봤는데 시간 언제 가냐 이런 생각만 들고 첫 끼에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자제력을 잃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을 높여서 생리불순, 탈모, 신경예민 이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손실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복활동 늘리기입니다. 저는 공복운동으로 살을 진짜 많이 뺐거든요. 효과를 제대로 본 거죠. 30분 유산소, 30분 근력운동 루틴으로 했었는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공복 상태에서 우리 몸은 포도당 다음으로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이 공복운동이 체지방을 빠르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공복운동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주인장아, 공복운동 근손실 안 왔나요?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근손실 안 왔고 오히려 근육량이 올랐습니다. 근데 근손실이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식사량 자체가 너무 적은 경우와 체지방은 높은데 근육이 너무 없는 마른 비만 체형이에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쓴다고 했잖아요. 돈으로 비유하자면 이 탄수화물이 현금, 지방이 예금, 단백질이 비상금이 됩니다. 식사량이 적은 분들의 경우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가 매우 적은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공복 운동을 하면 몸은 당장 쓸 현금도 없고 예금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비상금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까지 분해해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근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비만인 경우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글리코겐의 저장 공간이 적어요. 글리코겐이 뭐야? 추후 탄수화물은 근육과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라고 했을 때 글리코겐은 체크카드가 됩니다. 현금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죠. 살도 많고 근육도 많은 사람들은 이 체크카드의 공간이 커서 공복 상태에서 쓸 현금, 즉 버틸 에너지가 남아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적은 사람들은 자는 동안 밤새 체크카드 속 현금을 야금야금 써서 공복 상태에서 쓸 현금이 적고 예금까지 바닥나면 결국 비상금, 즉 단백질까지 분해해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때 근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복에 강한 운동보다는 공복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아침에 짧게라도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폼롤러를 해주거나 출근을 걸어서 해보거나 집안일을 해보는 것과 같은 가벼운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복 운동 자체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로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직장인이나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공복 운동이 좀 어렵겠죠. 두 번째로는 내 몸에 안 맞는 경우인데요.
당뇨나 저혈압이신 분들, 공복에 운동하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고강도 운동보다는 공복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공복 운동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실 근육 1, 2kg 빠져도 체지방 5kg, 10kg씩 빼면 이게 이득 아닌가요? 그래서 30분 이상 홈트나 유산소성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살을 뺐을 때 했던 일주일 운동 루틴은 여기 상단에 영상 걸어놓을게요. 그리고 공복 운동 후에는 바로 식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한 게 아까워서 안 먹으면 오히려 살찌고 근손실 와요. 공복 시간 가졌고 운동까지 했는데 에너지를 안 넣어준다? 그럼 마지막 비상금, 단백질을 또 분해해서 쓰겠죠. 그럼 근손실이 오겠죠. 그래서 공복 운동 하셨다면 꼭 식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식단. 제가 매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식단의 기본은 탄단지, 식이섬유 골고루 섭취한다입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식이섬유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탄단스 베이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푸드, 무탄수화물, 단백질 쉐이크 다이어트 등 어떠한 영양소를 배제하는 식단은 오래 갈 수 없어요. 몸에 좋지도 않고요. 사실 다이어트, 자기관리, 몸관리는 평생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살 빼고 몸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이지해요. 그래서 지속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식단을 따라해 보셔도 좋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지 않는다. 기초대사량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칼로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누워만 있진 않잖아요. 일도 하고 씻기도 하고 말도 하고 지하철도 타러 가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걸 활동대사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운동할 때도 있겠죠. 그럼 추가로 에너지를 쓰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운동대사량 등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기초대사량보다 적게 먹으면 당연히 에너지가 고갈되고 단백질까지, 즉 비상금까지 손을 대어서 쓰게 되죠. 그러면 근손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또 아파요. 우리 장기들도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소화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소변을 볼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장기들이 활동해야 할 에너지까지 고갈된다면 당연히 몸이 아프겠죠. 그래서 너무 적게 먹는 절식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대체 몇 칼로리를 먹어야 해요?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사실 칼로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칼로리보다 먹는 종류가 더 중요해요. 아보카도 한 개의 칼로리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280칼로리 정도 합니다. 생각보다 높은 편이지만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아요. 그리고 좋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가고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칼로리보다는 음식의 종류가 더 중요한데 그래도 뭔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러프하게 칼로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의 기초대사량 플러스 여러 가지 활동할 때 쓰는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를 다 합친 총 칼로리에서 200~300칼로리 정도만 빼서 드셔보세요. 200~300칼로리만 적게 먹어도 살 무조건 빠집니다. 기초대사량은 인바디를 재면 알 수 있고요. 활동에너지나 운동에너지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필수로 하세요. 주 3회 이상은 하세요. 저는 헬스장 다니지만 헬스가 아니더라도 홈트, 달리기 다 좋습니다. 그리고 살 빼는 것이 목적이라면 30분 이상은 해주세요. 여기서 30분은 스트레칭 폼롤러를 제외한 순수 운동 시간입니다. 30분을 넘으면서부터 지방연소 모드와 심폐 강화 모드가 켜집니다. 30분 미만 운동은 아까 말한 글리코겐, 체크카드 속 현금을 쓰게 됩니다. 이때 지방인 예금까지도 쓸 수 있지만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30분 이상 운동은 체크카드 속 현금이 고갈되면서 본격적으로 예금인 체지방을 쓰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 시작 후 20~30분이 지나야 지방이 타는 효율이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면서 심장과 폐가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도 향상돼요. 그래서 요 심폐지구력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젖산, 근육의 피로 물질인데요. 이 젖산이 쌓여도 다시 에너지로 재활용하거나 배출하는 능력이 강화되어 쉽게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은 살을 떠나서 몸에 굉장히 좋은 행위예요.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운동의 소중함, 절실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운동은 쌓아가는 나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우리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이에요. 거기서 30분 운동이면 하루에 2%야. 2% 부족할 때 한 해 한 해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운동은 꼭 합시다. 제가 추천하는 살도 잘 빠지고 체력도 올려주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복합 유산소성 운동입니다. 추가로 근력 운동도 해주면 아주벨이 너무 좋고요. 고강도 운동이나 복합 유산소성 운동은 홈트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제 재생 목록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통통해서 마름 탄탄으로 만들어준 마이너스 10kg 다이어트 습관 4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이걸 하루 루틴으로 만들어서 무의식적으로 매일매일 하다 보면 살이 빠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재 저의 루틴을 정리하자면 저는 공복 시간 14시간에서 15시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체지방이 많이 커팅되어 있기 때문에 공복 운동을 하진 않지만 공복 활동은 여전히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은 주 4회에서 5회, 근력 운동 50분 정도로 하고 있고요. 식단은 평일에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그대가 살을 빼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